네, 앵커 브리핑에서 짚어주셨던 중국 경기 부양책 어서 좀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중호 앵커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또 부채 한도 조정안 서명 소식도 저희가 좀 들려왔고요. 또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에 리스크 온 심리가 좀 읽혀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10원을 하회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는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장 마감 후에 자회사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AI 모멘텀이 반영된 S넷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대 상승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현대차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5.45% 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은 4.77%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장 마감 후에 보통주 약 130억 원을 소각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장 마감 후 국가철도공단과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1%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동부건설도 올라와 있고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공시 후에 정정 공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송환산업도 3.9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주말에 보니까 S넷과 데이터 솔루션을 놓고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또 송원산업 오너가의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왔었는데, 자,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 추천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예, 보고 예. 있는데요. 사실 뭐 시간에서 좀 크게 뭐 이슈됐던 섹터와는 다르게 좀 보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라이온 캠텍이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공시를 냈던 이제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스도 나오고요. 네. 예. 특히 이번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80억 정도의 자사주를 아예 전량 다 소각하기로 이제 공시를 내비쳤었고, 이 8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물량 자체가 거의 한 지금 5% 가까이 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사주 소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각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한 4.9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소각 말고도 기존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우크라 재건주로 좀 많이 좀 엮였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이 라이온 캠텍이 주요 매출 비중으로 나오는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죠. 특히 이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실 입지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뭐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부분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만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또 소형주기도 하니 이 우크라 재건주와 좀 많이 엮여서 이제 좀 상승폭이 컸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최근 뭐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 꾸준히 뭐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합성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합성왁스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건자재 쪽으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 이제 화학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합성왁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객사의 그 면밀한 파트너십이 상당히 길게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객사 자체도 상당히 좀 풀이 상당히 넓고 한 30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자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성하우스와 관련해서 그 2019년도 이때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좀 이 라이온 캠텍의 여담이지만은 이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 이 공시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이 대주주 변경에 대한 그 양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취소됐다 이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대주주 매각과 관련한 이제 또 이슈로 사실 엮일 수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간적으로 뭐 언제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좀 나중에 되짚어보고 매매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 나온 일괄 소각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회장님이 하셨던데 10년 동안 기다려준 주주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합성 왁스 그리고 인조 대리석 글로벌 4회 정도의 규모에 있는 라이온 캠텍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매수가 8,8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8,400원으로 짧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9,000원에 계약이 됐었는데요. 자, 매수가를 8,800원, 목표가 9,30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연속적으로 담았을까요? 먼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병원 시술 및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가도 나날이 예뻐지고 있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13% 오른 모습으로 20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전통 주도주인 전차가 최근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SK 하이닉스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인공태양 국제 프로젝트에 가압기를 출하한다는 소식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및 산업용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인 뷰웍스도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탄탄한 지주사의 매력을 느낀 걸까요? 두산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장바구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죠. 코스맥 NBT는 최근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기관도 9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화장품 유통무역업체인 실리콘2와 보톡스로 유명한 메디톡스로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시세 확인해 보시면 9일 연속, 메디톡스는 8일 연속 기관이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입니다. SKC의 인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ISC도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실적주로 꼽히는 파트론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체크해보면 1.62% 올랐고요. 6거래일 연속 기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장바구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타스통신의 속보인데요. 러시아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뭐 뉴스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좀 일단은 장 아침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추천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주사로서 좀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하반기에 두산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고요. 특히 자회사의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거의 9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 지주사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대형 IPO로 했을 때 손꼽는 가장 종목이라고 볼 수 기대되는 있겠습니다. 그죠?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피어그룹으로 좀 비교가 되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가 2조 원을 좀 계속 네.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까요?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비슷합니다. 매출액도 비슷비슷하고 사실 근데 좀 분야가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으로 좀 많이 치중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서는 5위 기업이고 특히 국내는 물론 당연히 1위일 거고요.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존 뭐 로봇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좀 어떤 일을 할 때 좀 보조를 해주는 뭐 무게를 들 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좀 보조 장치의 로봇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는 협동 로봇 내에서 시장 지위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고 물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전부터 이 두산의 지주사 가치가 상당히 좀 재조명될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주말간에는 특히 이 ICRA 2023 런던이라는 이 로봇과 관련한 이제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실 저는 뭐 두산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지금 2027년에 서울 개최 이쪽 부분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보자면은 특히 한국에 대한 로봇이 좀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 좀 보실 만한 이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로봇에 대한 이 지주사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수소 드론이라든지 그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신사업도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좀 그 수소 드론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동력을 보신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지주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가 있는 만큼 지주사 가치 재평가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99,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두산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추천주 부탁드릴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한번 건기식 관련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네, 건기식 맞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 코스맥스 MBT는 사실 뭐 제품으로는 한두 번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코스맥스 MBT는 기존에 특히 이 해외 쪽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이고, 이 해외 쪽에서 좀 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번 특히 하반기부터는 많이 다른 그림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 건기식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기식 건가요? 시장 아니면- 자체도 네. 사실 좀 긍정적이고, 특히 중국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사실 지금 중국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네.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매출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해외 법인이 계속 가파른 실적을 좀 보일 것 같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코스맥스 네. MBT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미국 법인에서 좀 계륵이다고 표현이 네, 되던데요. 공격적인 증설과 이제 공격적인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대폭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은 특히 이 실적 부분에서도 적자폭이 상당히 네. 미국 법인이 적자폭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또 이 호주 법인 쪽에서는 이 호주를 통해서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호주 법인에서는 애초에 성장성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 적자도 미국에서는 적자를 해소하고 호주에서는 특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좀 치닫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스펙타라는 이 여성용 유산균 제품이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국내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상당히 트래픽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매출도 네.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아가트리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서는 사실 이 건기식 관련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별 인정 원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이 각각의 개별 인정 원료들이 상당히 좀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포커싱을 있게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기식 자체 시장 규모는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업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또 투자 매력들이 있다 짚어주셨고요.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5,670원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맥스 NBT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펀드가 담은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죠. 제이시스 메디칼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5월 브랜드 평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1.05% 오르면서 사모펀드가 6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는 요즘 핫한 AI 수혜자로 꼽히면서 사모펀드가 6거래일 연속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전력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역시 6거래일 연속 담아낸 모습이네요. 바이오기업 파마리서치 로봇 관련주 이렇게 SPG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모두 담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4일 연속, SPG는 3거래일 연속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살펴보셨는데요. 자, 추천주 어느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대덕전자를 고르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가장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이슈인 부분은 네. HBM 쪽이죠. 그 하이닉스에서 HBM 관련해서 좀 특히 많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종목이 대덕전자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AI 수요 확대로 계속적으로 포커싱이 되는 것은 이 HBM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HBM과 관련돼서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MLB 쪽만 보고 있습니다. 이 MLB는 특히 이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이제 그 맞아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HBM과 관련해서도 FCBJ도 들어가고 MLB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를 만든 기업이 대덕전자라고 볼 수 네네, 있겠고요. 대덕전자. 특히 이 대덕전자의 그 FCBJ 같은 경우에는 이 AI 수요 확대로 인해서 HBM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때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이 지금 업황에 대한 좀 턴어라운드를 좀 줄 수 추세가 있겠다. 맞는 종목이다. 물론 네네. 지금 아직 상반기까지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으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하이닉스도 똑같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라는 종목이고 특히 이 MLB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기업은 특히 뭐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MLB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비코전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덕전자라는 네네네. 것은 물론 매출액 비중이 11%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만은 특히 HBM 같은 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장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만 이 대덕전자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작은 폭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번 자칫 좀 재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지금 있고요. 예, 주가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 AI 열풍에 비해서는 오르지 않은 상당히 좀 많이 안 상태죠?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시장에서는 자꾸 MLB 쪽에서만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대덕전자도 MLB를 네, 생산하기도 하고 하고 또 있는데. 뿐만 아니라 FCBJ도 사실 이 AI 쪽으로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좀 그 MLB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린 것이 아닌가. 만약에 순환매가 종목을 돌게 된다면 가져와 주셨네요. 네, 네. 이쪽 대덕전자로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26,000원에서 매수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500원. 조금 짧게 잡으셨습니다. 네, 예, 제시를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매수가 26,000원, 목표가 2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포맷이 조금 달라져서요. 지금까지는 각 수급 주체별로 저희가 전일장 추세를 확인했다면 오늘자 6월 5일자 김용빈 선임주임의 추천 종목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좀 핫도그주. 맞습니다. 핫도그로 좀 많이 지금까지 알려져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네. AI 열풍 좀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로봇 감속기,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 네, 핫도그주를 가져오신 이 이유가 핫도그를 가져온 이유는 네네. 사실 좀 저도 의아해하는 부분도 네. 있고 다 의아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AI라든지 이쪽으로도 수급 쏠림이 많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이 K 관련, K-팝, K-뷰티 관련해서도 수급이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고 특히 K-뷰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K-뷰티라는 것과 이제 뭐 K-푸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 엔터가 호실적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 수급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K푸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들으셨다시피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HMR 핫도그 관련해서 네. 국내 1위 업체를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음료 관련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음료 관련 같은 부분은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관련해서 뭐 음료 퓨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출을 하고 있고 이 냉동 핫도그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냉동 핫도그의 수출 추이에 대해서 보고 네. 상당히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특히 이 예. 코로나 이전에는 냉동 핫도그의 매출이 국내에서 한 134톤 정도를 기록했다 하면 2021년도에는 817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네, 6배 엄청나네요. 정도에 가까운 어우. 수치죠. 상당히 네. 좀 놀라운 수치인데 이 부분이 사실 K-팝과 관련해서 좀 엮여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내 핫도그는 사실 아메리칸 핫도그랑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핫도그로서는 HMR 시장에서 1위 기업이기 1위 때문에 기업이니까. 이런 K-팝의 실적과 함께 같이 K-핫도그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영의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짧게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종목단의 관련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김용빈 선임주임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